안녕하십니까? 정철의 야구 맛집 정철우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겁다기보다는 좀 어려운 주제라고 해야겠죠? 두산의 이루수는 과연 누구일까입니다. 개막전 두산의 이루수는 오재원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의 이루수는 최주환 선수가 나섰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확실하게 두산의 이루수가 정해져 있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태형 감독에게 6일 경기 전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재원 선수와 최주환 선수를 쓰는 기준이 있는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 김태형 감독의 답은 의외로 따로 원칙을 정해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일 컨디션이 좋은 선수, 그리고 수비가 필요할 때는 아무래도 오재원 선수, 공격력이 필요할 때는 최주환 선수가 먼저 나가게 될 것이라는 답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재원 선수가 나왔을 때 김재호 선수와 유격수에서의 키스톤 호흡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이 김태형 감독의 의견이었었는데요. 하지만 타격 능력에서 아직까지 오재원 선수가 최주환 선수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재원 선수가 스타팅으로 기용되는 날에는 오재원 선수의 타격 성적이 많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재원 선수는 개막전에서 무안타로 침묵하면서 팀의 패배를 지켜봐야만 했었는데요. 반대로 최주환 선수는 6일 경기에서 시즌 첫 홈런을 포함해서 좋은 활약을 타석에서 보여주면서 분명히 타격적 부분에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실책이 하나 있었습니다만 점핑 캐치에서 상당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딱히 수비에서 최주환 선수가 많이 뒤진다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김태형 감독이 수비에 있어서만은 오재원 선수에게 좀 더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재원 선수와 최주환 선수가 번갈아서 라인업에 등장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재원 선수는 팀의 주장이기도 하죠. 팀을 이끌어줘야 하는 선수입니다. 팀을 이끌어줘야 하는 선수가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목소리에서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그 부분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두산은 지난해 시즌이 끝나고 오재원 선수와 3년 총액 19억 원의 재계약을 했습니다. 3년 동안 19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선수로서의 오재원 선수에게도 여전히 많은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기량적인 면에서 여전히 오재원 선수에게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오재원 선수가 나오게 되면 최주환 선수의 자리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인데요. 올 시즌을 끝으로 최주환 선수는 FA 자격을 얻게 됩니다. 보다 많은 경기에 나와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두산의 성적이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 선수의 사기면을 생각을 한다면 최주환 선수에게 좀 더 기회가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김태형 감독의 생각은 수비면에서는 오재원 선수가 앞서 있고 수비가 필요할 때는 오재원 선수를 먼저 기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실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주환 선수의 출장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확실하게 최주환 선수가 타격이 터지면서 자신의 자리를 잡기 전에는 오지원 선수의 플래투는 당분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지원 선수가 됐던 최주환 선수가 됐건 어떤 선수가 확실하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면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만이 두 선수의 경쟁이 끝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연 두산의 이루수는 어떤 선수가 차지하게 될까요? 이 어려운 문제를 김태형 감독은 어떻게 풀어낼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김태형 감독의 리더십도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태형 감독의 선택이 두산의 이루수를 좌우하게 될 것이고요. 전체적인 팀 분위기라든가 팀의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김태형 감독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마지막 승자가 누가 될지 이제 2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대단히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주환 선수의 마수거리 홈런이 어떤 신호탄이 될 것인지 앞으로 경기를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엔 최주환 선수의 인터뷰도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열심히 도와주시면 정말 제대로 만든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홈런 친 상황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일단 두 번째 타석이었었고요. 모두 오랜만에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어제보다는 오늘 이제 4.3 나간 날이었으니까 제 개인적인 스스로 그냥 의미를 부여하자면 개영학전이라 생각하고 경기에 임했는데 첫 번째 타석 때 그 같은 구종이 들어왔었는데 그 구종도 커터였었고요. 근데 공이 조금 더 저희가 표현하는 말로 이렇게 꺾이지 않고 조금 밀려 들어왔다 해야 돼. 그래서 조금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조금 빗 맞았었는데 두 번째 홈런 쳤을 때도 그 구종이 같은 구종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타이밍이 잘 이렇게 맞아서 중심이 잘 맞아서 홈런으로 연결됐던 것 같습니다. 어제 경기 끝나고 혼자 뛰었잖아요. 네. 영상도 그렇지만 혼자 1루에서 왔다 갔다 좀 했잖아요. 끝나고 스타트 연습을 하고 아, 그랬는데 조금 특별한 그런 건 실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시즌 동안 제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체중 감량도 했던 상태고 지금도 그걸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뭐 단지 그렇게 어제 같은 경우 솔직히 그냥 단거리를 좀 스피드 훈련을 하고 싶었었던 거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야구화도 조금 아직 길이 좀 덜 느려진 야구화여서 그러면서 이제 온 김에 초시계로 한번 재보면은 스피드가 좀 작년보다 어느 정도 늘었나 그런 걸 개인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냥 다른 의미는 없었던 거였고 이렇게 혼자 초로 이렇게 측정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불행히 다행이었던 게 작년보다는 스피드가 그래도 이제 늘었어요? 뺐던 만큼 그래도 아주 다행히 그래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은 마지막 타석 때도 그 김민성 선수가 시프트를 좀 많이 있어서 번트를 안으로 성공시켰으면 할 수 있을 거란 제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도를 했는데 실패는 하긴 했지만 그냥 뭐 다른 의미는 특별히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루수 수비에 대한 얘기를 이루수 자기가 좀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 본인의 수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뭐 저는 뭐 다른 거 뭐 특별한 거 없이 나가서 저는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면 되는 거고 뭐 특별한 그런 거보다 미루에도 제일 계속 해왔던 포지션이고 나갔을 때는 뭐 실책이 나오면은 아쉽긴 해도 그래도 실책은 뭐 경기 중에 집중을 하다가도 나올 수 있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보내드 플레이느냐 아니면 최선을 다하다가 또 실수가 나오냐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실책이 나오긴 했지만 제 스스로 뭐 그렇게 뭐 실망할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바운드적으로 뭐 다음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런 타고 왔을 때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다라든지 뭐 그런 바운드를 대처할 때 그런 거지 오늘 그 실책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오히려 지금 그런 부분은 아까 그러니까 바운드를 좀 못 맞춰가지고 못 잡았다는 건가요? 이게 이 말씀 네.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글로브 지금 토스인데? 네. 그 부분보다는 네. 잠실 야구장이 작년이랑 또 그라운드가 아무래도 이걸 탓을 핑계거리를 네. 찾는 건 아니지만 그라운드가 지금 계속 바운드가 저희가 미스하는 부분이 아닌 바운드가 좀 많이 군기식 바운드가 많이 형성돼서 지금 실은 계속 팩셔를 조금 이 땅 탓을 하면 안 되는 게 분명히 선수 입장에서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래도 그라운드가 조금 더 좋으면은 근데 아직 좀 저희가 많이 많이 안 뛰었어.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라운드를 못 밟아서 그런지 좀 아직 땅이 다져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거는 경기 또 저희가 나가면은 다 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그라운드 탓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이게 맞춰서 일단은 나가야 될 부분이고 뭐 경기를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점핑 캐치는 좀 상황이 어떤가? 그거는 작년에도 SK전 때 한번 오수광 선수 타고 처리했을 때랑 좀 느낌이 비슷했던 느낌이었고 근데 그 공도 타구가 빨랐고 공이 좀 이렇게 휘어서 공이 이렇게 순간 휘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잘 글러브에 들어와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점프는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겨울에 훈련했던 보람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감량의 효과일까요?
점프력.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점프 훈련 많이 했으니까. 네. 그 작년에 반발력 떨어진 공인구 때문에 좀 타자들이 고생하고 나서 네. 좀 그거에 대한 대처하는 능력이 좀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좀 안팎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한 게 있어요 따로? 일단 다른 것보다 히팅 포인트를 보편적으로 다 뭐 SK 타 팀이긴 했지만 SK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듣게 됐고 저희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뒤에서 조금 쉬는 것보다는 포인트를 그래도 정확한 포인트에 맞으면 작년 같은 경우는 공 반발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힘 좋은 타자라든지 넘어간 타구는 그래도 넘어갔던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더 히팅 포인트가 좀 다른 때보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좀 중요해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뒤에서 맞을 때보다는 그렇다고 타이밍 너무 앞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저희가 항상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홈플레이트 앞에서 좋은 포인트에서 맞았을 때 힘이 실렸을 경우에는 그래도 좋은 타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도 타자들도 아무래도 그런 거에 생각을 많이 하고 겨울에 준비해서 왔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다 각자 준비를 해서 잘 치고 싶지 못 치고 싶은 타자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준비를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해오고 있지 않을까. 그게 완벽하진 않아도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시즌이잖아요. 네. 마인드 컨트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은 예전에 이런 멘탈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무너져서 우리 야구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았던 시즌이 있었거든요. 그게 2016 시즌이었는데 그때 계기로 뭐 이걸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애매해도 무언가 계기로 또 멘탈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저도 이제 준비하는 과정도 17년 정도 돼서 자신감도 많이 항상 되면서 멘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서 그런적인 부분은 스스로 이제 관리를 하면서 나쁜 생각보다는 좋은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또 드는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그런 긍정적인 생각들이 더 드는 것 같고 그것도 경기에 영향을 좋은 경기 영향력으로 또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좀 중요시 여기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